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택법이죠? 주택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578페이지입니다. 578페이지.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578페이지. 자, 주택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은 자, 7문제 정도는 옵니다. 7문제. 좀 많이는 오죠. 그래서 7문제 출제됨으로 인하여 자, 양은 건축법보다 조금 적습니다. 좀 적고요. 거기 몇 페이지 보신 거면 578페이지였습니까? 자, 세대원이라 말했습니까? 세대원의 자, 세대는 뭐예요? 공동주택에서는 말이 세대원, 구성원입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되겠죠. 자, 이 세대원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 됐습니까? 예,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건축물도 있죠. 건축물도 있죠. 건축물과 부속 토지까지 있다는 거예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다. 자, 이 건축물은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관계없어요.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건축법하고 차이점을 한번 본다면 건축법과 차이점을 본다면 건축법은 건축물만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만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는데 이 주택법은 반드시 뭐까지 포함됩니까? 부속 토지까지 포함된다 되겠죠.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단독이란 주택과 공동이란 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럼 단독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자, 우리 단독주택의 종류였었죠? 자, 앞에서 건축법 했죠? 자, 단, 다다공 이렇게 외웠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공간이 놓으면 안 돼요. 왜 공간은 안 놓는 거면 요거는 뭐 할 수 없다?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은 뭐까지 돼야 된다? 분양까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단독주택은 분양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없죠? 있죠. 다가구 주택이 뭐였어요? 다가구 뭐예요? 하숙집 했잖아. 하숙집을 말하고 자, 다중주택이 하숙집이죠. 다중주택이고 다가구는 원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중주택과 다가구까지는 여기 판매를 할 수 있으면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간은 분양 자체가 안 되니까 주택법상은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했는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뭡니까? 둘 다 상계층 이하라 했습니까? 상계층 이하라 했죠. 상계층 이하이고요. 자, 요거는 뭡니까? 바닥면적 합계라 했죠. 우리가 바닥면적 합계나 연면적 똑같은 말입니다. 다중이니까 뭐다? 중3이라 했죠.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고 다가구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요거를 많이 바꿔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중3 이렇게 암기하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입니까 아닙니까? 독립된 주거가 아니다 했죠. 근데 다가구는 독립된 주거 맞습니까? 독립된 주거가 됐죠. 그래서 다중주택은 자, 우리가 직장인 되겠죠. 직장인, 학생과 직장 되겠죠. 학생과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까? 예,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됐죠. 그래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우리가 다중주택이라 부르고요. 자, 요거는 밑에 거는 뭐다? 몇 세대까지 할 수 있습니까? 19세대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단독주택은 뭐는 도루지 않았습니까? 공간은 도루지 않았다. 요거 조심하고 건축법은 공간까지 돌았습니다. 주택법은 공간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 보시가 되고 공동주택도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아연
다까지 있죠. 연다까지만 있습니다. 자, 기숙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기숙사는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면 이것도 분양합니까 안 합니까? 기숙사를 짓는 목적이 뭘까요? 기숙사는 자, 회사의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숙사 짓죠. 그죠? 이건 판매를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아니잖아. 판매를 목적으로 짓지 않기 때문에 요 기숙사는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주택으로 쓰기는 씁니다. 주택으로 쓰기는 쓰는데 뭐 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거는 준주택으로 나중에 잡아놓겠습니다. 이 준주택 안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아파트는 다 알겠죠? 아파트 보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겠죠. 그래서 다세대주택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거는 뭘 보고 구분했습니까? 계층수를 보고 구분했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몇 개층? 5개층 이상이 된다 했습니까? 5개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 자, 연립과 다시에서는 4개층 뭡니까? 이하가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립과 다세대는 자, 주택으로서겠죠? 주택으로서는 한 동당이랐습니까? 한 동당 한 개의 동으로 봤을 경우에 한 동으로 봤을 경우에 그죠? 자, 요거는 뭡니까? 바닥 둘 다 공통입니다. 바닥 면적을 합쳤습니다. 자, 이거는 660제곱미터. 요것도 바닥 면적을 합쳤습니다. 똑같았죠? 그래서 660제곱미터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였어요? 연립은 초과라고 썼습니까? 연립은 초과라고 쓰고, 자, 다시는 이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연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은 초과 되겠죠? 다시는 이하라고 용어를 쓰시면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주택의 용어 정리까지 싹 다 됐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독주택에서 자, 주택법은 공간은 들어오지 않고, 자, 공동주택은 기숙사는 자, 주택의 종류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분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림까지 예쁘게 그려놔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용어 정리해서 보시면, 자, 한 장 넘겨 보시면 국민주택이라는 용어 있는데,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자, 우리 국민주택 요것도 용어 정리 시험 잘 놉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라는 용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국민주택. 자, 우리 국민주택은 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으로 본다면 국가가 건물을 주택을 지어도 됩니까? 국가가 지을 수 있겠죠. 자, 지자체가 지을 수도 있습니까? 지자체가 지을 수도 있고, 자, 주택공사가 짓든 지방공사가 짓든 관계없습니다. 주택공사가 짓든 지방공사가 짓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조건은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있었죠?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이렇게 지으면, 자, 여기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몇 프로를 지원받는지는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뭐 10% 받든 20% 받든 30% 받든 40% 받든 국가는 실제 재정에 따라 지원을 어떤 능력껏 해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재정을 받는다. 프로테이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프로테이지 너무 틀립니다. 몇 프로 이런 말을 안 씁니다. 뭐 10% 받든 20% 받든 받기만 받으면 된다. 되겠죠? 재정 또는 뭡니까? 또는 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인데 이게 국민주택기금,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죠? 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죠? 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여기 중요한 것은 지원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지원받아. 자,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겠죠? 개량되는 주택.
자,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말했습니다. 자, 규모는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규모. 자, 규모 한번 보겠습니다. 규모.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이 얼마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씁니다.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우리 시골이 있습니까? 업과 면입니다. 시골입니다. 수도권입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수도권 속하지 아니하고 업과 면 시골이에요. 시골은 최대 얼마까지 된다 했어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국민주택 규모는 최대 얼마다? 100입니다. 자, 이게 기출을 했는데 국민주택 규모는 자, 최대 80이다. 얘가 시험 나왔습니다. 85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85도 있고 100도 있고 60도 있고 뭐죠? 120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 있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최대를 물으면 100제곱미터가 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인 업가면은 최대 얼마까지 된다? 100제곱미터까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국민주택이란 용어는 시험에 잘 등장하니까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암기 좀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국민주택까지 딱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국민주택이 있고 국민주택 외는 다 민영주택일까요? 네? 이거 외는 다 뭐 된다? 민영이란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 국민주택이 아니면 모두 민영주택이 됩니다. 자, 민영주택은 쉽죠? 뭐가 아니면? 국민주택이 아니면 모두 민영주택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 580페이지 있을 겁니다. 580페이지 있는 것을 제가 요약해 놨죠. 자, 그래서 1번에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라 했죠. 두 제줄까지 갔어요. 제가 뭐 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두 줄 됐어요. 여러분 책은. 그죠? 자, 여기 직접 건설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주택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았습니다. 건설되고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는데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85. 이거 꼭 암기합니다. 25.75평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다? 전용 면적 기준이다. 전용 면적 기준이니까 25.75평이 되니까 실평수 공용까지 하면 33평 정도 된다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국민주택이라 쓰며, 자, 이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뭐라 본다? 민영주택으로 본다. 되겠죠? 자, 요거 하시고, 자, 쭉 내려옵니다. 다른 거 읽어보시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습니까? 요거 별표 칩니다. 요것도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했죠.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주택이에요. 어떤 주택입니까? 서민주택이에요. 서민주택이에요. 서민주택. 서민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자,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안에 있을까요? 도시 밖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도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목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므로 도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 있습니까? 자,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과 부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 데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심이나 부도심 쪽에 많겠죠. 대구 같은 데는 우리가 도심, 예,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도심에 돼 있고 부도심에 돼 있어요. 부도심에 이제 주로 많이 존재하는 것들이 동대구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더라. 되겠죠?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서민주택이니까 좀 저렴합니다. 좀 저렴합니다. 그죠? 도심 쪽에 있든지, 자, 부도심 쪽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여기는 규모는, 자, 일단은 뭐다? 300세대 미만이 된다. 300세대 뭐다? 미만이 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되겠죠?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데, 자, 우리가 단지형이 있으면 단지형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형과 원룸형으로 돼요. 원룸형. 단지형과 원룸형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단지형과 원룸형이 있는데, 만약에 이 단지형과 원룸형 겸용하여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뭐 할 수 없다? 겸용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일부는 단지형, 일부는 한 건물에 원룸형 이렇게 짬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형과 원룸형 겸용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아닌 주택과도 겸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 아닌 주택을 일반주택이라 씁니까? 일반주택. 자, 비도시해도 됩니다. 일반주택 하든지 일반주택하고 요것도 겸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겸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같은 건물에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를 같이 지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즉 비도시형 생활주택과는 겸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형과 비도시형은 겸용할 수 없다. 비도시형은 겸용 자체가 안 돼요. 오피스하고 겸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지형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단지형 두 가지 있죠. 자, 연립주택 형태 있습니까? 그래서 연립주택 형태 있겠죠. 또 뭐 있다? 다세대 주택 형태가 있어요. 다세대 주택 형태가 있죠. 원래 연립과 다세대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4층까지 했죠. 그래서 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어디 심의를 거쳤다? 자, 주택법이니까 주택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몇 개층까지 가능합니까? 5개층까지 가능합니다. 자, 주택법이니까 뭐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말을 쓰면 됩니다. 건축법 같으면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 여기 지금 배우는 게 뭡니까? 주택법이잖아. 주택법이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자, 5개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지형은 얼마 이하로 지어야 됩니까?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근데 원룸형은 우리가 요건 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라 했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용어정리 공동주택 합니까? 그죠? 그럼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단독주택 아닙니다. 공동주택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공동주택인데 연립과 다세로 지을 수도 있고, 그죠? 자, 원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형태로 지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그죠? 아파트 형태로 지을 수 있겠죠. 또 어떤 형태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연립 형태로 지을 수 있습니까? 다세대 형태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형태는 어디만 있어요? 원룸형만 있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아파트 형태로, 자, 건물을 지었다면 원룸형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형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를 물었을 때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만약에 아파트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7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이 원룸형은 최대 얼마까지 된다? 50제곱미터 이하까지 밖에 못 짓습니다. 자, 단지형은 최대 얼마였습니까?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룸형은 뭐다? 5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 60제곱미터는 단지형은 가능한데 원룸형은 안 된다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원룸형을 우리가 지을 때는 최소한 14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14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겠죠? 최소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투룸으로 지어도 됩니까? 예, 투룸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얼마 이상일 경우? 30제곱미터 이상일 땐 투룸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책에 다 있는데 뭐 적는지 모르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 원룸형일 때는 원룸형과 일반 주택 한 채는 겸용이 됩니다. 그죠? 원룸형과 뭐는 한 채 된다? 일반 주택. 즉 일반 주택 1세대는 겸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겸용을 허용하게 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세대입니다. 자, 주인집은 뭡니까? 한 세대 정도는 이 관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 자 도시형 생활주택 얼마까지 한다? 300세대 미만까지 지을 수 있겠죠. 만약에 15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요. 자, 이 일반 주택 하나 주인이 지어서 관리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럴 때는 주인 세대 때문에 한 세대는 뭐다? 일반형 주택으로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한 세대만 딱 됩니다. 건물 관리 목적으로 주인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준주거지역과 뭡니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라면 어떤 지역이라면? 상업지역이라면 자, 그러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라면 준상이라면 이거 적용합니까? 겸용해도 됩니다. 자, 뭐 된다? 겸용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과 상업용도라면 하나의 건물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오피스를 지어도 되겠죠. 자, 1층에 상가 짓고 2층에 오피스를 짓고 자, 1층 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도 관계없다고. 겸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어놓은 데 있다고요. 동대구의 앞에 보면. 자, 1층, 2층까지는 상가를 짓고 그 위에는 오피스를 딱 지어놨어요. 그 위에는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 딱 지어놨다고. 어떤 지역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겸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니라면 겸용이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은 겸용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단지형과 원룸도 겸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단지형은 연립은 연립끼리, 다세들은 다세들끼리 하고 원룸형은 원룸형 거리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짓는 것이 워치인데 원룸형은 최대 규모가 얼마다? 50제곱미터 이하고 단지형은 최대가 85제곱미터 이하가 된다. 이 85제곱미터가 뭐다?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요거를 뭐다? 국민주택 규모라 적어놨잖아. 여기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 붙였잖아. 제가 국민주택 규모. 이걸 뭐다?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적었죠. 이하해야 됩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안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말을 해도 똑같죠.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1차에도 기출하였고 2차에도 기출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에도 여러 분 나왔고 공법에도 여러 분 나왔습니다. 공법에 놓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출제 잘 되니까 자, 별표해 두십니다. 요 여러 분 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라고 밑줄 긋습니다. 300세대 미만. 자, 이거를 300세대 미만인데 350세대 이렇게 시험 냈거든요. 자, 300세대 기준입니다. 몇 세대 기준? 300세대 기준.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요?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 쓴다. 다음 주택을 말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학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에 건설한 다음 주택을 봤는데 원룸형과 단지형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눴습니다. 자, 원룸형 한번 볼까요? 자, 최대가 얼마다? 50제곱미터 이하 줄 것입니다. 최대가 얼마다? 50. 자, 그러면 원룸형 최대가 50이고 단지형은 최대가 85제곱미터 이하라고 씁니다. 자, 용어 구분할 수 있겠죠? 원룸형마다 최대가 50제곱미터, 단지형은 최대가 85제곱미터라고 씁니다. 쭉 구분하시고, 자, 독립된 주거합니다. 당연히 방은 있고 욕실도 있겠죠. 부엌도 있어야 되겠죠. 이걸 독립된 구조라 씁니다. 자, 우리 앞으로 독립된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구분 등기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 같은 거 쳐보시면요, 도시형 생활주택 서울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만 팔 수 있어요.
내가 도시형생활주택 자 150세대 갖고 있어요. 자 돈이 필요하면 한 세대는 구분 등기에 팔아먹어도 됩니다. 구분 등기 가능합니다. 구분 등기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공동주택은 한 개씩 분리해서 등기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팔아서도 돼요. 한 개씩 분리해가지고 되겠죠. 주인이 뭐 150개 갖고 있다가 돈 필요하면 한 개씩 뭐다? 팔면 별도로 등기해주면 돼요. 구분 등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종류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종류이기 때문에 구분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된 구조로 되겠죠. 독립된 구조는 세 가지 요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방이 있어야 되고 욕실이 있고 북이 있었죠. 이걸 먹고 자고 사고 이렇게 세 가지가 돼야 된다. 이걸 독립된 구조로 쓴다. 특별히 할 것 없네. 먹었으니까요. 분리해야 되겠죠. 먹고 자고 사고 이게 되어야 독립된 구조가 된다고.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 없잖아. 먹고 자고 사고 하는 걸 독립된 구조. 요 세 가지가 다른 집하고 섞어 놓으면 안 된다고. 그죠? 이 독립된 구조라 이렇게 씁니다. 자, 욕실, 본루실을 제외한 부분의 공간으로서 주거전용이 30세 이상인 투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지하층은 세대에 설치하지 않는다. 자, 지하는 뭐다? 세대수에 넣지 않겠죠. 이제 층수에도 줘야 되고 세대수도 빠집니다. 자, 단정 한번 보겠습니다. 단정 보시니까요. 자, 단정은 연립과 다세대로 나왔습니다. 건축원이 심의 거치면 몇 개층까지 할 수 있다? 5개층까지 할 수 있고 위에 그림 있네? 그죠? 원룸형은 아파트 형식으로 그림 나와 있죠. 그래서 주인집 하나 플러스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 원룸형은 아파트 형식을 짓든 다세대 형식 하든 그죠? 연립 형태 하든 관계 없습니다. 다세대 형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5개층 밖에 안 되고 6층, 7층, 8층, 9층, 10층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다? 원룸형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형태는 층수 제한 없잖아. 5개층 이상 넘어가면 다 아파트 형태라고. 6층, 7층, 8층, 9층, 10층 이렇게 되면 뭐다? 이거는 자 어떤 형태이다? 아파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연립과 다세대는 몇 개층 밖에 안 된다? 5개층 밖에 안 된다고 최대 지어봤자. 그럼 6층, 7층, 8층 이렇게 되면 뭐다? 이거는 연립과 다세대 형태가 아니고 뭐다? 아파트 형태겠죠. 옆에 그림은 자 밑에는 다세대 플러스 주인집 해놨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파트 형태입니다. 내가 볼 때 어떤 형태다? 층수 많잖아. 제가 보니까 10층 이상 넘어 보이는데 그림상에 그죠? 그럼 이건 아파트 형태가 됩니다. 주인집 하나 더 가도 된다고요. 자, 쭉 그렇겠죠? 그래서 원룸형은 5개층, 6개층 이상 올라갑니다. 6층 이상은 다 원룸형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형태 있고 원룸 형태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자 보시고 자 아래 보시니까 연립과 5개층까지 지을 수 있고 자 2번에 봅니다. 도생과 비도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 도생과 자 도시형 생활주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동그라미 치고. 근데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원룸형과 주거전 80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시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룸형은 자 일반 주택 안에는 주인집은 하나 더 가도 관계없다 이 뜻이겠죠. 일반 주택 하나 더 가도 관계없고요. 준주거집과 상업지역은 도생과 비도생 무역 함께 건축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되겠죠. 근데 3번에 가봤더니 뭡니까? 자 하나의 건물의 단지형과 연립과 단지형 다시대 원룸형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중복 겸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네.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읽어볼래요? 자 그림만 그려볼게요. 이 세대 구분형 요즘 이게 좀 인기가 있는 것더라고. 세대 구분형 자 세대 구분형 공동이라는 주택이 있겠죠. 이게 요즘 많이 인기가 있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읽어볼래요? 자 이 아파트가 쭉 있었어요. 33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로 33평 아파트 많이 짓겠죠. 짓는데 엘리베이터 딱 타고 올라와서 뭡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죠. 타고 올라와서 출입구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고 올라오면 자 여기 현관이 있으면 현관 여기도 현관이 있어요. 있겠죠. 자 일단 현관을 출입구를 따로 해야 됩니다. 현관
출입구 되겠죠? 자, 그럼 현관 출입구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경량 칸막이로 막습니다. 경량 칸막이. 칸막이 되겠죠? 자, 여기 문을 하나 딱 달아놓는 거예요. 문. 출입구 문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방, 여기 방. 여기 큰 방이 있었겠죠? 큰 방 이렇게 있어요. 큰 방. 자, 여기 또 화장실 있고, 화장실 있고. 자, 이쪽에 작은 방 해놨어요. 작은 방. 자, 그럼 여기도 화장실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도 화장실, 화장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부엌이 있어야 되겠죠? 뭐 어느 쪽에 부엌이 있어야 되죠? 뭐 여기에 부엌이 있다 봅시다. 작은 방 옆에 뭐 부엌이 있다 봅시다. 뭐. 자, 여기도 부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부엌이 있어야 되겠죠? 부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독립된 구조가 되려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 먹어야 됩니까? 잠자야 됩니까? 분리봐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요건이 따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출입구 별도로 되어 있죠. 현관되어 있고. 자, 이런 세 가지가 독립된 구조 맞죠? 그러면 평상시는 가족이 많을 때는 뭡니까? 이거를 요 출입문이 있을까 개방을 해가지고 뭡니까? 서다가, 그죠? 자, 여기 뭐 아들이 서다가 아들이 성장하여 뭡니까? 결혼할 수도 있겠죠. 또는 취업해가 저 멀리 간다면 또 이게 딸이 서다가요. 딸이 서다가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여기에 아무래도 자녀들이 크면 노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겠죠. 그럼 생활비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쪽을 쓰든 이쪽을 쓰든 한쪽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을 월세를 받던 이쪽에 월세를 받던 월세를 받으면 생활비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큰 쪽을 주고 뭡니까? 월세를 좀 많이 받으면 작은 쪽이가 노부부가 살면 되잖아. 여기서. 그죠?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 여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세 주는 거예요. 월세 받겠죠. 월세 받아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안 팔아도 되잖아. 이걸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씁니다. 되겠죠.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현관과 부엌과 화장실 이런 것이 완전 뭐다? 별도로 되어 있어야 돼요. 완전 별도로 되어 있죠. 현관문이 이제 따로 되어 있어 들어가기 좋죠. 현관문이 같이 들어가면 불편하잖아. 그죠? 이럴 때는 여기 완전히 뭐다? 이 문을 잠가버리고 여기 왔다 갔다 못하게 하겠죠. 그죠? 뭐 필요하면 나중에 경카막이 뜯어도 되겠죠. 요만치. 요거 뜯어도 되겠잖아. 그죠? 뜯어도 되겠죠? 뜯어도 되겠지만은 자, 이거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다? 자, 이거를 여기에 세대를 구분해서 쓴다 해서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모두 아파트 쓰니까 전부 이것만 지으려 하겠죠. 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뭡니까? 전체 세대수 전체 만약에 이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있겠죠. 전체 세대수가 있으면 얼마를 넘지 뭐라는 거예요? 3분의 1까지만 가능합니다. 넘으면 됩니까? 안 넘습니까? 넘지는 말아야 되겠죠. 초과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세대수 전체 세대수를 3분의 1로 넘지 말든지 자, 이 아파트 전체 뭡니까? 면적을 뭔다? 3분의 1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넘지 않는 구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두 개의 세대로 봅니까? 하나의 세대로 봅니까?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실제로 살기는 두 세대가 사는데, 그죠? 주택은 뭐다? 하나의 세대로 계산을 합니다. 두 세대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시험에 두 개의 세대로 만든다 자꾸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세대로 보고요. 전체 세대수는 뭡니까? 만약에 여기가 2000세대 같으면 3분의 1 같으면요? 그죠? 자, 한 60세대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3분의 1. 세대에서도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 면적도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대. 그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현관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요, 욕실 이런 것을 별도로 둬야 됩니다. 뭐를 별도로 둔다? 욕실 이런 것을 별도로 둬야 됩니다. 옆집에 이제 화장실 가고 하면 안 됩니다. 옆집에 이제 뭐 부엌에 가지고 뭐 여기 들고 가지고 식당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럼 불편하잖아. 그래서 세대를 구분한다 해서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용어를 쓴다. 자, 요것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겠죠.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입니까?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되겠죠.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한 세대로 본다 이 뜻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1번 박스 안에 보니까 욕실, 부엌, 현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따로 설치했죠. 자, 하나의 세대 2번 보겠습니다.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문 경량 경계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경량 경계벽은 필요에 따라 떠들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3번에 자, 이거는 세대수는 전체 세대는 얼마를 넘지 못한다? 3분의 1. 자, 세대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한 장 넘깁니다. 자, 4번은 뭐다? 전체 면적을 얼마를 넘는다?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럼 세대수도 3분의 1을 넘지 않고 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 되겠죠. 자, 주택단지라고 있습니다. 요 주택단지 요 용어도 시험 잘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단지 한번 볼까요? 주택단지. 자, 단지는 이런 개념이겠죠. 자, 이런 경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단지들을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경계가 있는 것이 고속도로 같으면 당연히 별개의 단지 봅니까? 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있습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 신천대로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철길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철도 같은 것도 당연히 이런 거는 답으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중간에 있으면 당연히 이 단지와 이런 별개의 단지로 본다 이 뜻이고요. 시험은 뭐가 나온가 하면 일반 도로하고 예정도로가 시험 나옵니다. 일반 도로와 예정도로가 시험 나오겠죠. 예정도로가 시험 나옵니다. 예정도로. 요 두 개를 잘 봐둡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라고 있죠.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하고요 일반 도로가 있는데, 자, 이 일반 도로는 이 폭이 20m 이상이 돼야 돼요. 몇 m 이상이 된다? 20m 이상이 돼야 되고, 예정도로는 8m 이상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 도로일 경우는 이 폭이 20m 이상이 되면 이 단지와 별개 단지로 당연히 봅니다. 예정도로는 이 도로와 이 도로가 8m 이상이 되니까 이걸 별개 단지로 보는데, 이때 암기하는데 다 두 개 다 도로 관계 있습니다. 두 개 도로 관계 있으니까 이걸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8도 20이라고 암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도는 몇 개의 도로 되어 있습니까? 8도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도는 뭐다? 8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여행하는데 20일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도 20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2번과 3번에 있는 거 있죠? 2번과 3번에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요거 2번이네. 요거 2번. 2번과 3번에 있는 거. 요거 답으로 많이 뜨니까 요 두 개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색깔이 있는 걸 해놨어요. 이게 틀리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8도 2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자, 사업주체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있는데 사업주체는 어떤 걸 사업주체입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을 사업주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부문 건설업자라 썼습니까? 이거는 사업주체란 말을 써요. 자, 사업주체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0호 이상 지으면 우리가 주택법 적용합니다. 29카 지으면 건축법 적용하거든. 30부터 사업이란 말을 씁니다. 사업하는 주체를 우리가 사업주체라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류가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할 수도 있고 지방공사 할 수도 있겠죠. 자, 건설업자 되겠죠. 주택건설업자, 대지조성업자 되겠죠. 자,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부대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부대시설. 자, 부대시설은 딸린 시설입니까? 주택에 딸린 시설, 딸린에다가 줄 것입니다. 딸려 있으면 다 부대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존재하면 아파트에 딸려 있겠죠. 아파트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필요합니까? 그럼 딸린 시설 맞겠죠. 아파트 때문에 경비실이 필요하겠죠.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 담장이 필요하겠죠. 아파트 때문에 아스팔트가 필요하겠죠. 아파트 때문에 전기 소독 가스 설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딸려 있으면 뭐다? 모두 부대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시설은 딸린 시설을 부대시설이라 씁니다. 자, 여기는 시험 넣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바꿔 놓습니다. 복리. 자, 우리 복리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했습니까? 자, 여기는 입주자 생활복리를 위해서 한다 했죠. 그럼 여러분 입주자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인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있겠죠. 좀 큰 아파트는 유치원도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뭡니까? 수퍼 있어. 수퍼. 이거 수퍼를 근린시설이라 씁니다. 수퍼도 뭡니까? 복리시설이 됩니다. 어떤 아파트는 수영장도 있고요, 체육시설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복리시설 맞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근린생활시설도 뭐다? 복리시설에 들어간다는 거. 자, 이 근린생활시설 좀 받습니다. 다른 건 읽어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그죠?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뭐다? 슈퍼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이런 거 되겠죠? 이런 종류들은 거의 뭡니까? 문구점도 있고요, 부동산 사무실도 있거든요. 거의 일근생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복리시설에 들어간다. 자, 여기 다 일간생을 말합니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